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일 8강 파일 입출력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파일을 열고 닫는 법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을 실제로 그 안에다 뭔가 쓴다거나 거기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아스키 파일을 다루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입력, 출력하는 함수들을 모아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어떤 문자 단위로 입출력하는 법, 문자열 단위로 입출력하는 법, 어떤 형태를 지키면서 입출력하는 법,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하는 법으로 구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이쪽 편이 읽는 함수, 여기가 쓰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먼저 좀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스트링 IO에 대한 걸 공부를 했죠. 문자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공부를 했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가 getC, getS, scanf, push, putS, printf 다 익숙하죠. 그 앞에 F만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F만 다 들어갔을 뿐이지 이름은 똑같다라는 건 사용법이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원래 배웠던 스트링에서 배웠던 getS나 getS, push나 putS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IO를 대상으로 했다면 유교사는 F가 붙는 함수들은 그냥 일반적인 IO 스트림 또는 파일 스트림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인자를 보면은 이 파일에 대한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인자로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사용법이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 나가는 게 얘가 모니터로 나가느냐, 파일로 나가느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느냐,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느냐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파일 IO, 그 중에서 ASCII 또는 텍스트 파일에 대한 IO. 첫 번째로 캐릭터 IO입니다. 문자 단위로 IO를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문자를 배울 때 getC와 push가 있었죠. 거기에 어디다가 쓸 건지 그 스트림을 지정해주는 파일 포인터만 들어간다 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보면 fp는 파일 포인터죠. IO를 수행할 파일의 포인터가 되는 거고요. push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 출력할지 적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C 적어주는 거고요. 리턴 밸류는 불러올 때는 불러오는 거니까 읽어온 문자가 리턴이 될 거고요. 못 읽어오면은 우리가 EOF가 들어온다 그랬죠. end of file에서 -1이 반응이 되게 되고요. 출력을 할 때는 얘를 잘 출력을 했으면 출력한 문자가 반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실패하면 EOF가 들어온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정지하고 한번 타이핑해 보고 오셔서 설명을 들으세요. 네, 그럼 한 번씩 타이핑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putC, 어떤 걸 써보는 예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그 fopen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파일명은 test.txt로 한번 해보고요. 쓸 거니까 write 모드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을 저장할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 fp를 만들어서 반환값을 저장을 했고요. 앞으로 이 녀석을 사용을 해서 이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잘 열렸는지 항상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fp가 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널이라면 근데 널은 0이니까 느낌표 해주면 널인 경우 욜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경우 여는 걸 실패했다 하고 종료시키도록 하겠고요. 잘 열렸다면 거기다가 자, push를 해주는 거죠. 캐릭터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A를 한번 출력하고 대문자 B를 출력하고 숫자 1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sh를 통해서 이 fp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에다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fclose로 그 파일을 닫아주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출력되는 건 없겠죠. 저희가 출력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 또는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에 가서 보면은 자, 이런 test.txt라는 파일이 생성됐을 거고요.
그 안을 열어보면 우리가 출력한 소문자 A, 대문자 B, 숫자 1이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파일에 뭔가 써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에 써놨던 걸 한번 읽어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타이핑 한번 해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다들 타이핑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으려면 먼저 파일을 열어야겠죠. F 오픈 할 건데 아까 만들었던 파일 열 거니까 test.txt로 열 건데 모드는 리드 모드가 돼야겠죠.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파일을 가져다 놓으셔야겠죠. 또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가져다 놓아야 읽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열어준 다음에 잘 열렸는지 봐야겠죠. 만약 그 파일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면 열지 못했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아마 많이들 이 에러 메시지를 만나셨을 거예요. 그럴 땐 이 파일을 복사해서 그 프로젝트에 있는 폴더에 가져다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잘 열렸다면 이제 거기 있는 문자를 하나씩 읽어와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문자 하나를 읽어오는 건 fgetC, 어디서부터? 이 fp가 가리키는 파일로부터 읽어오겠다라는 거고요. 만약 얘가 읽어올 게 없으면은 eof가 리턴 된다 그랬죠. 그래서 eof가 나올 때까지 문자를 하나씩 읽어서 출력해주면 거기 있는 문자들을 다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자를 읽어오면 그게 반환돼서 요 C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씩 읽어와서 쭉 출력을 하고 모든 일이 끝났으면 이제 파일을 닫아줘야 되니까 fclose에서 fp에 연결된 파일을 닫아주는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써놨던 파일을 써놨던 A, 대문자 B, 숫자 1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캐릭터 IO, 문자 단위의 파일 IO 하는 기초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 단위로 한번 파일에 대해 뭐를 쓰고 읽고 IO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문자열 다룰 때 그 문자열 단위로 정보를 출력하거나 읽어올 때는 get s, put s를 썼죠. 캐릭터일 때 이게 C였고, 그런데 파일로부터 어떤 스트림으로부터 IO를 할 거니까 앞에 F가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파일로부터 문자열을 읽어드리는 게 fget s고요. 파일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쓰는 게 fput s가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에다 쓸 거니까 그 스트림이 어떤 스트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파일 구조체에 정보를 넘겨줘야겠죠. 넘겨주는 부분이고 이 앞에 부분은 저희가 스트링 다뤘던 내용과 또 유사합니다. 자, 우선 fgetS부터 보면은 이 버퍼가 먼저 들어가죠. 문자를 담을 버퍼죠. 우리가 읽어올 문자를 저장할 버퍼, 캐릭터의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읽을 최대 문자 수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 버퍼의 크기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버퍼를 만약에 200으로 했다면 얘를 200으로 넣어주게 되겠죠. 여기에는 포인트니까 그냥 버프 적어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로부터 최대 200개의 문자를 읽어서 버퍼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자, 리턴 밸류는 잘 읽어오면은 이 버퍼, 읽어온 이 버퍼의 주소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널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쓰는 거, fput s를 보면요. 자, 뭐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여기다 넣어주는 건 문자열을 넣어주는데 그 문자열이 뭐냐? 출력할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의 배열 또는 어떤 문자열, 콘스턴트한 문자열을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문자열 출력을 잘 하면은 이제 의미 아닌 수가 반환이 될 거고 실패할 경우는 DOF-1이 반환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문자열을 사용해 보셨으니까 사용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직접 한번 써봐야겠죠. 자, 이번에 한번 해볼 예제는 우리 스트링 IO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씩 꼭 타이핑해 보고 오셔서 설명을 들으세요.
네, 그럼 한 번씩 타이핑해 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버퍼, 우리가 사용할 버퍼 크기는 255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파일을 복사하는 거죠. 하나의 파일을 파일 B에다가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파일을 두 개 다뤄야 된다는 뜻이죠. 파일 A와 파일 B 두 개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두 개의 파일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파일 포인터도 두 개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일 포인터는 fp인데 소스 원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fp의 destination 복사할 복사본이 되는 거죠. 일단은 다 널로 초기화해 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파일 이름을 입력받아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입력받기 위한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파일 네임 버퍼를 만들어서 이 버퍼 사이즈만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야 복사할 수 있잖아요. 읽어온 정보를 저장할 버프라는 버퍼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크기는 버퍼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파일에서 우리가 원본 파일을 읽는 거죠. 복사할 원본 파일을 읽는 거. 그래서 어떤 파일을 복사할 거니 인풋 파일 이름을 입력받고 자, 스캔F를 통해서 그 파일 정보를 입력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은 그 파일 일단 열어서 정보를 읽어야겠니까 그 파일 열어야겠죠. 자, 그래서 F 오픈 해주는데 이 F 오픈 소스에 대한 F 오픈은 읽어야 되니까 리드 모드로 해야겠죠. 리드 모드를 읽고 만약 못 열었으면 에러를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쓸 파일도 열어야 되잖아요. new 파일, 쓸 파일, 복사해 넣을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름 입력 받은 다음에 그 파일을 여는데 이번에는 라이트 모드로 열어야 될 겁니다. 이 destination은 라이트 모드로 열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소스가 되고 얘가 destination이 됩니다. 이 녀석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fp src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fp ds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열었으면은 이제 이쪽에서 읽어다가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읽고 쓰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자, 복사할 파일, 원본 파일을 쭉 읽어 드릴 건데 100개씩 읽을게요. 물론 얘가 255여도 됩니다. 버퍼 사이즈가 255니까. 근데 100으로 한번 적어 봤어요. 자, 그래서 소스로부터 읽어서 문자열을 읽어 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읽느냐? 걔가 널이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읽는 거고요. 자, 읽어온 녀석을 이제 destination에다가 복사해 주니까 put s 문자열을 적어주면 되죠. 근데 버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주면 됩니다. 버퍼에 있는 문자열을 복사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fputS와 fputS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다 되면 두 파일 다 닫아주면 되겠죠. 자, 해서 한번 실행해 보셨나요? 당연히 이제 복사할 원본 파일을 만들어 놓으셨을 또 만들어 놨어야 될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파일 A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인풋 파일은 파일 A고 그리고 복사본의 파일 이름은 파일 B.txt로 만들어 봤습니다. 파일 A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잘 생성됐나 봤더니 B가 내용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문자 단위의 파일 IO, 스트링 IO를 한번 실제 예제로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SCII 텍스트 파일에 대한 파일 입출력으로 이제 포맷 IO, 어떤 형식을 가지는 형태의 입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scanf와 printf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는 앞에 F자가 없었는데 저희가 파일 스트림을 사용을 할 거니까 F가 붙게 되고요. 어느 파일, 어느 스트림에 할게 우리가 이걸 쓸 건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지정해주는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scanf나 printf 사용하는 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그 형태로 써주고 파일로부터 그 형태로 읽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읽어드린 출력한 그 인자 수가 반환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 %d, %c 뭐 이렇게 했으면 뭐 이게 잘 되면 2가 반환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얘를 실패하게 되면 하나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EOF가
반환이 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익숙한 내용이니까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영상 멈추고 한 번씩 타이핑해 보고 오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번씩 타이핑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예제는 어떤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거를 읽어오는 것에 대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학생의 정보,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모아두면 좋으니까 구조체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type define 하는데 structure, 구조체를 정리할 거고 그 구조체 안에는 인티저 형태로 id가 있고요. 캐릭터 8바이트로 8개 문자로 된 문자열 na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C 언어 점수라고 해볼까요? C 언어 점수는 플로트 형태로 있는 구조체를 만들었고 그것에 이름을 student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파일을 열 건데 이거 매번 파일 실패했는지 확인하고 출력하는 거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게 저희가 F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자, 파일 포인트가 반환이 되는데 그 녀석을 우리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 파일 포인터를 돌려주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call by reference 하려면 포인터 형태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전달해 줘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모드를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안에 들어오면은 fopen을 사용을 해서 파일 이름과 모드를 전달해 줘서 파일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 열어준 파일의 포인터를 반환해 줘야 되니까 이 녀석을 찾아가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위해서 애스터리스크가 붙어야겠죠. 이중 포인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잘 열었으면은 바로 0을 리턴해주고 열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그러고 -1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 입력받은 정보를 저장할 일단 그 구조체 변수가 있어야겠죠. 스튜던트에 대해서 info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쓸 그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파일의 이름을 자, 우리 문자열로 지정을 해놔 볼게요. student list.txt로 만들어 갔고요. 자, 파일을 쓸 거니까 파일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겠죠. fp로 만들고 null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자들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서 정보를 써줄 거니까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열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우리가 만든 함수 쓸 때는 이중 포인터니까 앰퍼샌드를 통해서 그 주소, 이 구조체 포인터에 그 파일 포인터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기 위해서 앰퍼샌드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모드를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모드를 A, append 모드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붙여넣기 모드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이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녀석에 학생의 정보가 여기 쭉 있을 텐데 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고 얘네가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붙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append 모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보가 유지되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학생들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일을 열었으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서 파일에다가 써주는 걸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는 건 이제 너무나 익숙하실 테니까 코드 간단히 보면 이제 ID, 이름, 스코어를 쭉 입력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1을 입력하면 종료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의 숫자를 먼저 읽어와 봐서 사용자 입력한 거에 대해서 읽어와서 그걸 이제 info 우리 구조체에 id에다 넣어 주시면 되죠. id 부분에 넣어 줬고요. 자, 그게 만약에 음수면 끝내버리면 되죠. 입력이 끝났다 된 거고 그게 음수가 아니면 나머지 것들 이제 쭉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과 스코어를 읽어왔고 뒤에 줄바꿈이 들어오는 걸 없애기 위해서 개차를 뒤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자, 문자 할 때 많이 해봤을 거니까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읽어온 정보를 사용자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파일에다가 써야 되죠. 파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fprintf 어떤 형태, 포맷 IO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 방법은 자,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점수를 출력을 쭉 한 칸씩 띄어서 해주는데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F 쓴 거랑 똑같죠. 그대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적어서 출력을 해보면 그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다 했으면 이제 파일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한 내용을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정보를 입력하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처음에 10, DS 89.2, 20, 길동 80.5, 30, 존 60.2 라는 걸 입력을 한 후에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tudent.list라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만든 것처럼 띄어쓰기가 있도록 해서 학번, 이름, 점수가 3명의 정보가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일에다 정보를 쓰는 부분이었고요. 다 썼으면은 그 정보를 한번 읽어와 봐야겠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읽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읽어오기 위해서 파일 다시 열어야겠죠. 자, 파일 여는 부분인데 이번에 읽어오는 거니까 리드 모드로 읽어올게요. 근데 만약 얘가 이제 실패하면 음수면 실패니까 바로 종료를 시킬 거고요. 자, 얘를 이제 파일을 잘 여는 거였죠. 열었으면 이제 뒤에 부분을 할 건데 그냥 읽어와서 쭉 출력을 해도 되겠지만 그건 재미없으니까 한번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이 파일 안에 있는 학생의 수를 알아야 될 거고 그 학생들 점수의 전체 점수를 합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올 건데 얘 언제까지 읽을 것인가? 얘가 EOF가 아닌 동안. 자, 이 F, EOF하고 여기다가 파일 포인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이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얘가 EOF다라고 알려주고요. true가 나오게 되겠고요. 얘가 끝이 아니라면 false가 반환되는 함수입니다. 자, 알아두시면 유용한 함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EOF가 아닐 때까지 쭉 도는 거죠. 돌면서 뭐 하느냐? 거기는 정보를 읽어올 건데 자, 마찬가지로 scanf 형태로 fscanf로 읽어올게요. 이 fp로부터 읽어올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저장된 형태를 알고 있죠. 정수, 그 다음에 띄고, 문자열, 띄고, 실수가 저장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마지막에 리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데이터를 쭉 읽어오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읽어온 정보를 각각 이 info라는 구조체의 아이디와 네임, 스코어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파일이었다면 한번 돌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가 info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얘는 id, 얘는 이름, 얘는 스코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스코어이니까 이 스코어 정보 읽어와서 썸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전체 점수를 쭉 더해주게 했고요. 자, 이 정보를 잘 읽어왔으니까 학생 수를 하나 늘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을 쭉 돌게 되면 총 3바퀴를 돌게 되겠죠. 우리가 뭐 기존에 있던 정보가 없다면 3명의 정보를 입력을 했으니까 3바퀴가 쭉 돌게 될 거고요.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와 그들의 점수 평균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 student와 평균은 전체 점수를 학생의 수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까지 마친 후에 다 썼으니까 파일을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 결과를 한번 보면요. 여기까지 앞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파일이 생성된 걸 알고 있고 그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서 3명의 정보를 읽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들의 평균이 계산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파일, ASCII 파일을 다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anf나 printf 형태의 포맷 IO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파일에 대한 정보. 지금 저희가 한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잖아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파일 IO,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ASCII 텍스트 파일에 대한 IO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파일 입출력 이어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IO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